내일 2월 19일은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단 한 달도 빼지지 않고 의료대란 사태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사태를 팩트체크를 하면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채용 등에 대해서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의대생은 신규 의사가 올해 작년에 8.8% 수준, 전공의는 2.2%가 전공의 모집 지원에 했고요.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작년 대비 5분의 1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33.6%만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장관님? 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2024년 1년 내내 그리고 이제 2025년 증원에 대한 걱정들을 저희들은 해왔습니다. 2026년에 관련된 대학 의대생 정원까지 걱정을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하면은 10,000명 정도 되는 거 아시죠? 2026년에 3,000명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게 되면 지금 현재 7,500명, 내년 3,500명 이르면 2026년에 10,000명을 교육해야 되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극단적이고 아찔한 순간이 아마 저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히 그 당시에 제가 지난 24년 6월 20일 첫 번째로 의료기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 할 때 우리 장관님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참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14일에 했던 입법공청회 의료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입법공청회는 충분히 보셨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대 정원을 26년에 추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를 했을 때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들을 많이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장관님께서는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26년 증원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26년도 정원 결정에 있어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별도로 의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대화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예, 실제로 전공의에서 지난 2월에 발표했던 7대 요구안에 관련해서도 어떤 거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공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생에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의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시니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사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은 의사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의협 회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의대 교육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보고 의정협의회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상 테이블에 와서 또 서로가 다른 이야기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는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서 듣겠습니다. 의정사태 이후에 복지부가 시행한 의사 인력 추계 연구가 혹시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속 최소한 지역과 필수 의료 과목의 부족한 의사 수 정도는 복지부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기반한 의대의 정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없으면 이후에 의료 인력을 수급을 했을 때 그 기준과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네. 이번에 대해서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의견이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 총 정원에 관한 것도 합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그다음에 과목별 의료 추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추계를 함에 있어서 우선은 총 정원 위주로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그걸 지역이라든지 과목으로 확대나. 전체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추계하는 과정에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한의 정부는 네. 현재 필요한 필수 인력, 지역 인력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있는지 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걸 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전체 정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네. 실제 지역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데 아주 구체적인 대안도 별로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필수 인력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PPT 보여드렸는데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간호사들은 어떤 의사를 자기 표현하거나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정부가 시작을 했고 의사들은 어쨌든 목소리를 높여서 하고 있지만 그 온전한 책임은 간호사들은 각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간호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 대책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